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밭작물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밭작물에서 또 다른 중요한 품목인 인삼을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 윗부분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여기 인삼까지는 지난 시간 1강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이제 그 아래 보험 가입 금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먼저 이제 크게 수확 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그리고 뒷페이지에 해가림 시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수확 감소 보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감소 보장은 말 그대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이제 보험금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수확 감소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은 앞에서 배운 다른 품목과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산정하고요. 마찬가지로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료용 옥수수는 보장 생산비와 가입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거는 저희 그 논작물 품목 배울 때 조사료용 벼, 그 가축의 먹이로 재배하는 벼는 보장 생산비랑 가입 면적을 곱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생산비 보장이라는 거는 저희 밭작물 품목에서 지금 처음으로 나온 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생산비를 보장해 드리는 것을 생산비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생산비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생산비라는 것은 준비기 생산비, 작물을 준비할 때, 작물을 심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 드는 준비기 생산비, 그것과 그 다음에 생장기 생산비. 쉽게 생각하시면은 작물이 생장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확기에도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 그리고 수확기를 전부 합쳐서 총 생산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희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보장 생산비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보장 생산비는 전체 생산비에서 이 수확기 생산비를 뺀 금액만큼을 보장 생산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전체 생산비라는 것은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 플러스 수확기 생산비를 전체 생산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에서 보장해드리는 이 생산비는, 보장 생산비는 이 전체 생산비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수확기 생산비를 뺀 나머지만 보장을 해준다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이 전체에서 수확기를 뺀 거니까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 이 두 가지만 보장 생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전체에서 이 수확기를 뺀 나머지를 보장을 해드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보장 생산비는 전체 생산비, 이 전체에서 요 수확기를 뺀 걸 보장 생산비라고 한다라고 보시고 이 내용 아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비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평가한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 농진의 작물 재배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보장 생산비에 농진의 작물 재배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뒤에 보험의 목적이 고추 또는 브로콜리인 경우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에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한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밭작물,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을 외울 때는 고추, 브로콜리, 단, 당근, 배무, 시파, 메밀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추랑 브로콜리는 뒤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금을 산정할 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3%랑 5%라는 것을 자기 부담금으로 별도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난 강의에서 넘어갔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하면은 여기 윗부분에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품목이 고추나 브로콜리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자가 보험 가입을 2월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합시다. 보험이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보험 사고가 여러 번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4월 7일 정도에 보험 사고가 1차 보험 사고가 발생. 그리고 한 5월 9일 정도에 2차 보험 사고 발생. 그리고 이제 보험이 진행되다가 한 6월 8일 정도에 또 다르게 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 4월 7일에는 냉해가 왔어요. 그리고 5월 9일에는 뭐가 왔다고 할까요? 강풍이 왔다고 할까요? 그리고 6월 8일에는 이제 집중호우 이런 식으로 보험 사고가 3번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4월 7일에 냉해가 와서 이제 NH 손해보험에서 이제 여러분 손해평가사에게 손해를 평가하라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보상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처음엔 1,000만 원을 했는데 이 4월 7일에 1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됐죠? 근데 저희 이 고추랑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한번 지급했다고 보험이 끝나지가 않고 나머지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이제 쭉 보험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상액을 지급을 하고 나면은 이 5월 9일 강풍 사고 때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에 나머지 보험 기간에 대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나머지 잔액을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그럼 5월 9일 때 이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이란 얘기고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니까 90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강풍이 왔어요. 강풍이 와서 이제 봤더니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보상액이 200만 원이 나갔어요. 200만 원이 보상액이 됐어. 그러면은 이 6월 8일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때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가 되냐 하면은 이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빼줘야 되니까 900만 원. 이때 5월 9일 현재의 보험 가입 금액은 900만 원이니까 900만 원에서 이때 지급한 2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이 6월 8일 이때의 보험 가입 금액은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집중호우 때 예를 들어서 손해가 300만 원이 났다고 해요. 보상액이. 그러면은 이거를 보상해 해주면은 이 6월 8일 이후 6월 9일부터의 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이 보험 가입 금액에서
손해액을, 보상액을 뺀 나머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지금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이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게 딱 두 가지 품목입니다. 고추랑 브로콜리.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은 보험의 목적이 고추나 브로콜리인 경우에는 이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에 나머지 보험 기간에 대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고추랑 브로콜리는 특이하니까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되고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답원 해가림 시설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필기를 한 개 하고 시작하자면은 해가림 시설은 시가. 한마디로 현재의 가치로 평가해서 이제 보험 보상액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공식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네, 그럼 제조달가액이 뭐냐 하면은 다시 만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손해평가사 이 1과목에서 제조달가액, 해가림 시설의 제조달가액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단위 면적당, 보통 제곱미터를 사용하겠죠?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을 하면은 제조달가액을 구할 수 있고요.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곱한다고 했는데요.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거는 경과한 연수에다가 경년 감가율, 1년에 얼마 정도씩 감가가 되는지 이거를 곱해가지고 이제 감가상각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년 감가율 구하는 공식은 저희 뒤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거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 설치 시기에 따라서 언제 설치를 했냐, 그 시기를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재료로 설치했냐, 그걸로 이제 감가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가림 시설 설치 시기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같이 보시자면은 계약자한테 설치 시기를 고지받아 해당 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을 하되 최초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는 인삼의 정식 시기와 동일한 시기로 할 수 있고요. 해가림 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며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자에게 이제 물어봐요. 이거 해가림 시설, 인삼의 해가림 시설 언제 설치했어요? 했는데 계약자가 이거 언제 했어요? 하면은 그 설치 시기를 들은 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처음으로 최초 설치 시기, 처음으로 설치한 시기를 이렇게 딱 언제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 계약자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인삼의 정식 시기, 그러면은 인삼을 심은 날짜랑 동일한 시기로 이제 해가림 시설을 설치했다고 판단할게요 라고 하는 게 여기 1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해가림 시설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뭐 구조체가 이렇게 지지하는 거라고 하고 위에 이렇게 해가림 시설을 올리는 거라고 하면은 이 구조체는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재사용, 이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구조체를 처음으로 설치한 시기를 기초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처음으로 언제 설치했는지 또 알 수 없어요. 또 까먹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거를 언제 샀냐 해가지고 뭐 영수증 이런 증빙 자료가 있거나 뭐 거래 내역서가 있으면은 그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이때 이거를 구입한 날짜에 설치를 했다고 판단을 해서 이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치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이 재료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자가 나무, 목재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철재로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같이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네, 동일한 재료로 설치하였으나 설치 시기 경과 연수가 각기 다른 해가림 시설 구조체가 상존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 시설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한 개의 농지 내에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로 해가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만 인수 가능하며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하여 가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설치 재료 동일한 재료로 설치했어요. 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재료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 시기 경과 연수가 각기 다른 해가림 시설 구조체가 상존한대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전부 다 철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 한 60% 정도는 3년이 됐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1년밖에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인 철재로 설치가 됐는데 설치 시기 경과 연수가 각각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상존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 시설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죠. 그럼 60%는 3년, 40%는 1년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농지를 전부 다 3년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진행해서 이 설치 시기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 2번의 예를 보면은 한 개의 농지 내에 감가상각률이 각자 다른 재료로 설치를 한 경우 되어 있습니다. 농지가 있습니다. 이만큼 70%는 목재로 설치를 했고 30%는 철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별로 설치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동일한 재료인 경우에는 넓게 분포하는 걸로 다 적용해서 3년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 나뉘어져 다른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이게 70%가 목재고 30%가 철재면은 전부 다 목재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면적만큼 이제 뭐 70%는 목재로 계산을 하고 30%는 철재의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는데 막 목재랑 철재가 막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는데 설치 구획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계약 인수가 안 됩니다. 계약 인수가 안 된다는 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목재랑 철재 각각 다른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로 해가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꼭 첫 번째 예시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구분하여 가입 70%는 목재로 계산, 30%는 철재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동일한 재료, 동일한 철재나 목재로 설치를 했는데 각각 다르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더 넓게 분포하는 구조체의 설치 시기로 싹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계산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는 문제가 8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치 구획별로 이제 각각 구하는 거 이게 나왔던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경년 감가율 적용 시점과 연 단위 감가상각이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감가상각을 적용할 때는 연 단위, 1년 단위로 적용하고 경과 기간이 1년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해가림 시설의 시설 연도가 2021년 5월입니다.
근데 가입은 2022년 1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요 기간을 따져보니까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연 단위 감가상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년 6개월이면 뒤에 6개월은 버리고 경과 기간은 1년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과 기간이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9개월 됐어요. 경과 기간이. 9개월 됐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1년으로 보냐? 아니면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냐? 네, 어떤 것 같아요? 경과 기간이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적용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년 감가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년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재랑 철제,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경년 감가율이 13.33이랑 4.44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거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이 경년 감가율 구하는 공식은 100%에서 잔가율을 빼줍니다. 그 값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 주면은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13.33%나 4.44%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잔가율은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데 잔가율은 20%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가율 20%.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용 연수 80 나누기 내용 연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0 나누기 6을 하면은 14.33이 나오고 80 나누기 이 내용 연수 18을 하면은 이 4.44%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표는 그냥 이렇게 암기를 여러분이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아래 잔가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가율 20%랑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이 경년 감가율을 산출을 하였고요.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을 내용 연수가 경과해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을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잔가율 20%랑 이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위에 이 경년 감가율을 산출한 거고요. 이 내용 연수 6년이랑 18년이 경과하더라도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경제성,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을 합니다. 이거를 수정 잔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경년 감가율이랑 잔가율 이 부분이 시험을 볼 때까지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그냥 달달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갔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달가액. 제조달가액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재배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아까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보험료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희 앞에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자면은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다. 순보험료는 쭉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고 부가보험료는 경비로 사용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순보험료율이랑 부가보험료율 설명 나와 있는데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계속 다룬 내용과 동일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보험료 환급,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된 때는 보험료를 반환을 하는데 보험료가 감액되면은 그 기준 금액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고요. 책임이 없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에 따라서 돌려주는, 환급해주는 보험료 다르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책임 있는 사유가 뭐냐 하면은 세 가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미 해지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 앞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계약이 무효되거나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서 돌려줘야 될 보험료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되며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한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저희가 계속 다루었던 내용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합니다. 네, 이번 24강 강의는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마지막, 바짝물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제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랑 뭐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식 보장이 뭐냐, 뭐 이런 거, 남은 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